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 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난하는 것은 한국 언론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 대해서는 별 부족함 몇 건 사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 재해가 아닌 이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 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으로는요, 첫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화면을 좀 저하고 같이 보실 건데, 이 대구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뭐가 도대체 좀 나아지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뭐 또 홍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예. 한 8번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염병으로 해서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에 선포가 된 것인데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앞으로 피해 복구 비용의 한 50%를 국가 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 자체를 일단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게 되고요. 아무튼 대구 경북 쪽에 계신 분들은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비용 이것도 사실 감면이 됩니다. 또 이제 주민들을 위한 또 생계 주거 안정 비용 이것도 제공이 되고요. 또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2달 동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생업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공장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입니다. 이 대구도 추가 확진자 수가 조금씩 꺾이긴 했는데요.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 달 가까이 겪어온 고통을 2주 더 감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저의 마음도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이번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압축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통을 2주만 더 참아달라 권 시장의 얘기인데 그런데 과거 이 권 시장을 겨냥해서 코로나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던 유신 이사장이요. 이현 코로나 정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국제사회에서 한국 스타일의 그 전염병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자문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행정력이 잘 행사되는 나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를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난하는 거는 한국 언론밖에 없다고 그래요. CNN, BBC, 예, 뭐 이런 데가 민족 정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국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주는. 네. 한국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난하는 건 한국 신문밖에 없다. 그런데 장혜철 평론가 이게 그제 얘기인데 이걸 두고도 정치권 조금 시끄러워서 하태경 의원은 마스크 대란 앞에서 줄 선 국민들도 그런 말을 할까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감염병과 같은 재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야당은 당연히 어느 정부 막론하고 행정부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신종플루 때도 마찬가지였고 메르스 때도 사스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번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 감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화자찬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아요. 이전에 어느 성향 정부와도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일부 외신의 평가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하고 싶은가. 그냥 겸손한 모습 보이는 게 저는 정무적으로도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만 봐도 대한민국 여전히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중국을 제치고 1위였다가 이탈리아가 급부상하면서 이제 겨우 2위가 된 것이고요. 예. 어제까지 7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망자,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될 정치권의 인사라면 혹시라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이 저는 먼저다라는 판단이 들고 방역 초기 과정부터 정부 당국자들의 여러 가지 말실수, 코로나 종식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가 대구에서 사태가 터지고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하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면 마스크도 된다, 재활용도 된다, WHO 기준과 다른 말을 계속 연달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성하는 모습은 없이 무조건 또 야당 탓, 언론 탓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인가? 전 이 부분이 과연 한때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시점에서 하실 말씀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전히 뭐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게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집을 방문하면서 전력량을 체크하는 이 검침원이 대구에서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신 교수님, 다른 직군도 아니고 검침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대구에 계신 분들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전, 한국전력 MCS 대구 지부에서요. 예. 확진자가 12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23일 날 확인이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 지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확진자와 같이 집단 동료인 9명은 첫 확진자와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고가 되는 만큼 예. 12명의 집단 감염, 앞으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한전 측에서는 이런 정기 검침이나 청구서 송달하는 업무들이 많이 이제 원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고객과의 대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피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고요. 예. 또 전원 확진 검사를 했는데 12명 외에는 모두 음성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잠복기 기간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